안녕하십니까. 배스케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자,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베스포인트라는 네이버 베스 카페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이 됐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50평생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고소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고소나 고발을 당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 지금 비슷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라고, 예, 경고도 아닙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베스포인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떡밥이라고 아시잖아요. 바다 낚시할 때 뿌리면은 잡고기들이 막 모여들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예, 떡밥이라고 하죠. 어느 분이 뭐 이게 뭐냐 문제냐 제시를 하면은 막 달려듭니다. 쉴드 친다고 그러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어린 회원들 중에 한 분이 몇 천만 원 사기를 친 운영자 베스캠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 글을 캡처를 했죠. 그리고 발생하는 댓글들도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죠. 그분을.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이버 수사단이라는 곳에 자료를 첨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7년 이하 징역, 예, 5천만 원 벌금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예, 저하고 굉장히 친한, 예, 알친구입니다. 강남구 선능에서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고 박경모 씨입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불같은 성격이고요. 도움을 받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도움만 받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진행이 됐고 잊을만 할 때 한 달이 넘어가고 기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소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고양이니까 고양 경찰서 아무개 형사입니다라고 연락이 왔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료 첨부해서 신고만 하면 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이버 수사대에서 제 주소 같은 게 전부 있으니까요. 예, 관할 경찰서에 배정을 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전후 사정을 쭉 제가 설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설명을 쭉 합니다. 제가 고소했던 그 회원도 아니죠. 이제 막 가입해서 막 글을 올린 거니까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예, 여차저차해서 전화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형사분이, 담당 형사분이 내가 고소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제가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분이고요. 통화하자마자 제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몇 살이냐. 예, 24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얘기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자, 몇 천만 원 사기를 친 사람이 과연 10만 명이 넘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아, 그러네요. 굉장히 순박한 친구였습니다. 글은 막 강렬하고 도전적이었는데, 예, 많은 순진했습니다. 어쨌든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한 30분 했습니다. 해외에 봉사활동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예, 아주 못 사는 곳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곧 몇 달 후에 또 간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예, 어디에서 흘러가는 글을 보고 그걸 올린 거다. 근데 항상 카페에서도 예전에 이런 과정이 늘 반복이 됐습니다. 주동자,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 인물은 글을 올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글이 막 떠들면서 서로가 결국 잡히면은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글을 한 거고요. 어린 친구들이고요.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전후 사정들을 전부 다 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양이경찰서에서 담당하는 형사분이 저한테, 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했으니 그 친구를 대충 알겠죠. 어떤 친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했던 친구고, 제가 오케이 하면은 예, 진행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 들어간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신고하고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하면은 뭐 늘 있는 일 같고 막 별거 아닌 것 같죠. 100% 예, 들어갑니다. 해당 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실제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 죄송하지만 형사님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고 이런 일 많이 하시니까 어떤 친구들이 좀 파악 좀 해달라고. 저는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후 사정을 쭉 설명했죠. 좀 이상한 학생이고, 그래서 한번 통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실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봉사활동도 하는 부분들도 파악을 했고요. 자기의 선례에 비춰보면은 예, 아주 그냥 전형적인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친구 중에 하나다. 온라인 범죄 중에. 그리고 연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실제 그렇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화하고, 자, 통화했느냐?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분하고. 자, 네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죄송하다고 벌벌 떱니다. 다 똑같다고 합니다. 온라인 쪽에 악플 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경찰서에서 실제 진행이 되면 벌벌 떤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요. 잘 모르고 했던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뭐 목소리가 벌써 막 울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은 믿겠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고소했던 건데, 자, 사과 글을 전후 사정, 저하고 얘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카페에 글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 대부분이 베스트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베스트포인트 안에서 시끄럽게 했던 친구들 중에 강퇴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올려서 쭉 악플, 정말 인신공격 허위 쪽 올린 분들은 베스트포인트 회원이 전부 스크랩을 해서 유튜브 계정 메일별로 쭉 몇 번 반복했는지 전부 다 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베스트포인트의 법률을 대신 봐주고 있는 그 친구분이 직원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쭉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악플이나 허위사실을 올리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가 알 수 없는 이메일 계정 하나면 다 가능한 거니까요. 이게 그 부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법률 쪽에서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빠삭합니다. 예. 배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됐고요. 자, 아직 법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시작했냐면은 우리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왜 이 사람들 이상한 글을 달고 막 왜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카페에서 강퇴당했고 뭐 불만이 개인 불만이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자, 경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물론 이제 저는 카페도 그렇고 온라인 쪽에서 글을 다는 게 어떤 사람의 반대 글을 올린다든지 다른 의견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믿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서도 뭐 반대의 글을 올려서 막 댓글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현상이니까요, 이게. 그런데 조치를 하는 경우는 딱 이런 경우입니다.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명예훼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섭도록 강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강퇴를 당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뭐 여기에서만 강퇴를 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성향들은 강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분들이 익명 게시판을 떠돌면서 여러 군데 했는데 사실 익명 게시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또라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일진이 전문 조직 집단, 깡패 집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뭐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에 다양한 막 수십만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예. 자, 어쨌든 베스트포인트 카페에 있었던 회원으로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분들 중에 악플.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메일 계정이 네이버 아이디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매우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다시 스크랩이 될 거고 반드시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난 베스캠프 이 사람 이 영상 싫어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건 자유니까요 이게. 그런데 누가 봐도 인신 공격성이 되고요, 허위 사실을 올리고요,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한 댓글들은 정확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경찰서에서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모아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뭐 협박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만나가지고 떨면서요. 죄송합니다. 정우성 닮은 베스캠프님 한 번만 용서해. 안 통합니다. 알이 없습니다. 일단 진행되면요. 후진이 없다고요. 자,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요. 뭐 협박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분명히 범죄로 제가 인지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건전하게 내가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대방도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